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월가 큰손들의 농지 매수 러쉬, 이제는 농지 폭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뉴스인데 제목이 마르지 않는 셈, 농지 투자 각광, 월가 큰손들이 나선 이유. 자, 이게 제목이죠. 내용을 보면은 자, 좌측이 농지, 우측이 큰손. 자, 빌 게이츠입니다. 자, 진행을 계속하면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지 투자가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들어 S&P 500 폭락, 나스닥 지수도 폭락. 여전히 각종 금융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농지의 특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설명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농지 왜 좋은가? 자, 1번 농사만 짓는 농지. 지금 농지는 농사만 짓는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농사만 짓는 농지는 가격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 완만하게 조금 상승하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폭등이 없었기 때문에, 자, 가격이 떨어질 걱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씩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자산 인플레해서 자산 가격이 높다 하지만 농사만 짓는 농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농사만 짓는 농지는 예외죠, 예외. 자, 물가 상승률 정도로 앞으로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농사 짓는 그 농지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농지를 가장한 대지. 쉽게 말해서 그 도시 인근의 농지인데, 이 도시 인근의 농지는 아파트 가격과 연동해서 폭등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폭등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폭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 인근 비싼 농지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농지 왜 좋은가? 이 좋은 농지는,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농지는 농사만 짓는 농지,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참고로 건물이 없는 부동산은 참 좋은데 그 이유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건물 없는 부동산, 자, 인플레 해지 되는 거죠. 인플레 해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건물이 있는 부동산, 뭐 대표적으로 새 아파트, 자, 새 아파트,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 해지, 알고 보면은 그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해지 한다고 새 아파트 사라. 자, 이거 무식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먼저 곡물 수요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짚었다. 강한 곡물 수요가 농지 투자의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농지의 생산성. 자, 이 농지는 값싼 농지,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그 저가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로 경기 둔화가 와도 곡물 수요는 거의 일정하다. 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밥 먹는 양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곡물 수요는 거의 일정하지요. 자, 그리고 2번 농지 면적 증가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자, 농지 면적 빤하죠. 자, 농지 면적 빤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농지 면적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농지의 공급도 한정적이고, 자, 곡물 수요는 꾸준하고, 자, 그래서 농지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건물은 용적률 변경만 하면은 무한 공급이 가능하죠. 자, 용적률 1000%, 2000% 올려버리면 공급 무한정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 자, 자, 땅만 보고 투자하면은 거의 불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건물이 있는 부동산들, 자, 아파트 같은 거, 자, 분위기 잘못 휩쓸려서
잘못 매수를 하면은 완전 낭패 보는 거죠. 자, 반면에 땅만 보고 투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간접 투자가 가능하다. 자, 리츠라는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자, 3번 간접 투자. 이것은 농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부동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농지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는 펀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아주 큰 내용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농지의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펀드 투자가.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이제 큰손 이야기가 나오죠. 빌 게이츠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27만 에이커의 농지를 축적했다. 자, 27만 에이커 평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3억 3천만 평, 3억 3천만 평. 자, 감이 안 옵니다. 제가 뭐 등기부에서 이런 평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오는데, 자, 그래서 그 27만 에이커를 헥타르로 환산해 봤습니다. 헥타르로 환산을 하니까, 자, 약 11만 헥타르, 11만 헥타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감이 잘 안 와서 남한의 면적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맞죠? 1000만 헥타르. 자, 남한의 면적이 약 1000만 헥타르.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들고 있는 농지 27만 에이커는 남한 면적의 한 1.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자,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몇 년간 42만 에이커를 모았다. 자, 이 친구는 더한 사람이죠. 더한 사람. 와, 42만 에이커. 자, 빌 게이츠하고 제프 베이조스 두 사람의 그 농지를 합치면 남한 면적의 한 3%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100% 농지법 위반에 아마 세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야 정상인데, 자, 이 사람들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농업법인 같은 걸로 소유하지 않나,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리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유념해야 한다. 자, 인플레 이야기죠. 인플레 이야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번 인플레와 부동산.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자, 첫 번째로 지금 자산의 인플레가 발생했죠. 자,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 인플레 엄청나죠. 특히나 아파트. 말도 못하게 인플레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산의 인플레가. 자, 그리고 2번 후행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재 가격 상승, 제품 가격 상승, 자, 그리고 임금 인상까지, 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제품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겠죠. 제품 가격 상승을 막고, 그리고 이미 꼭대기까지 간 그 자산 가격은 다운되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 발생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인플레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부동산 더 사모아야 된다. 자, 부동산이 폭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것은 자고 나면 그 쌀값이 막 올라서 마트에서 그 가격 전표가 하루 지나면 바뀌어 있는 그런 초인플레, 하이퍼 인플레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자산 가격,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산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지 지금과 같은 그 인플레는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인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자, 첫 번째로 만약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자, 2번 별로 오르지 않은 3번 오로지 농사만 짓는 목적에 4번 가격이 저렴한 농지나 임야를 사세요. 자, 5번 단 대출은 받지 마세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 지금 꼭지점 가 있는 아파트 절대 사지 마시고 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격 저렴한 농지나 임야를 사는 것이 맞다. 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